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 뭐 일단은 뭐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자, 15만원 계속 잡아드리는 위치죠. 이게 잡아드리는 위치인데 일단은 14만원을 돌파를 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데 아직까지는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국내에 좀 그 방한을 하면서 관련 빅딜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서머너즈 워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들. 자, 이런 것들이 국내 게임주들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돌파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지지 구간에 대해서 계속 좀 버텨주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뭐 주가는 추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전에 이때 거품이 좀 끼었기 때문에 자, 이때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지분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을 올렸기 때문에 수익 그 약간 매물대를 좀 두껍게 만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유통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24%. 그러니까 뭐 주식수 총 상장된 주식수에 비해서 24%밖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전만큼은 좀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매물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 현재 이 위치에서 주가가 좀 받쳐준다고 하고 주가 하락이 좀 놔주지 않는다라고 한 상태에서 241선이 조금 올라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주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좀 걸릴 수가 있겠죠. 241선이 좀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12월 말이나 한 1월께쯤 되면은 관련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상황에서 하락하더라도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을 하지 않고 조금 계속 좀 힘을 좀 모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추후에는 좀 거래량을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좀 뚫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자,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추후에 좀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가를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를 해주고 일단은 주가 관리를 좀 진행이 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에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신작 흥행과 기존 게임의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목표 주가가 13만 원, 13만 원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13만 원은 한 이 정도 상당 부분들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증권사에서 하는 겁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6,800억 원, 영업이익이 934억 원을 기록한 전망이다. 자, 6,800억 원. 자, 여기서 하면은 4분기도 시장 컨센서스를 살짝 영업이익은 좀 증가가 될 수 있을 좀 전망치는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전망치는 그냥 뭐 부합할 정도다. 기존 게임들의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영되면 소폭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 11월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고 뭐 설명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조금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번 4분기 추정치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IP 자체 IP다.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조금 더 후하게 쳐준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그냥 뭐 거기에서 그런데 자체 IP로 인해서 지식재산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조금 높여서 잡은 컨센서스 추정치인 것 같아요.
넷마블에 대한 시장이 관심, 아직까지는 시장 관심은 보다 높은 이익 체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흥행하는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3분기 마케팅비가 전분기 대비 3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7% 정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일단은 자체 IP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도 신작 흥행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익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예정된 신작 라인업이 경쟁사들에 비해 많다는 점은 우호적인 측면이다. 자, 넷마블의 시가총액이 빅히트와 코웨이 등 투자상 가치 2조 6천억 원을 제외하면은, 자, PER의 약 20배 수준으로 국내외 경쟁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본업에 대한 자체 IP 기반의 그 게임에 대해서 흥행이 장기화가 돼야 된다. 자, 빅히트와 코웨이, 사실 이거 빼면 카카오 게임즈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만 빼면은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그런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4년 만에 한국 게임 빗장 풀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서머너즈 워 판호 발급을 해주고 다시 문 열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규제 강화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즈들의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판호를 발급받은 건 2017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처음이라 드디어 게임 환경이 풀린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근데 이게 시장의 반응이 조금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아니면 또 진출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고서야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2017년 초부터 중국 시장에서 게임 출시를 진행 준비 중인 넷마블과 펄어비스,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을 준비 중인 NC소프트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사실 막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진출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실제로 좀 받는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븐나이츠 2의 양호한 성과,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이런 미국 시장의 1위 기록, 신작 마블램스 오브 챔피언스의 출시와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 등이 다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세븐나이츠 2 구글 앱스토어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일평균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 내년 실적 성장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 하나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934억 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 세븐나이츠가 나와주긴 하는데 이렇게 막 긍정적인 재무 반영은 좀 힘들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1매출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기준 체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중국 내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다음 수로 판호를 발급받은 업체가 넷마블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서머너즈 워가 판호 없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게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스톤에이지 M도 판호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 이렇게만 대준다고 하면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호 발급에 대해서 스톤에이지라고 하니까 이 기업의 이 지금 상황을 좀 집중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판호 발급이 신규 게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 만약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가 오픈된다면 2017년 이후에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과 불소 레볼루션도 판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들. 자, 내년의 실적은 매출액이 8.5%가 증가한, 영업이익이 24%가 증가한 3,315억. 일단은 내년의 실적이 그 새로운 신작들이 좀 나와주면서 매출을 조금 상향시키는 내년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넷마블 판호 발급 기대,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 게임에 대한 장기적인 실적 증가, 그리고 내년에 좀 그래도 신작들이 대거 쏟아 나오면서 기초 체력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판호까지 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스톤에이지 M과 이후에 나오는 뭐 리니지
그리고 불소, 레볼루션 이런 것들도 판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판호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좀 장기적으로 움직일 예상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판호를 발급받았다 뭐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아무래도 주가를 좀 하락하는 것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주지 않을까. 상승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통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은 지금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추후에 기술 체력이 좀 증가가 될 것이냐, 판호를 발급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협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협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협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협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